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저버리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다. 노인이란 얼굴보다 마음에 보다 많은 주름이 잡힌 사람이다. 아름다운 젊음은 자연의 선물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 작품이라는 말을 기억하라. 얼굴이 아니라 영혼에 주름지는 것을 걱정하자. 그리고 자신의 노년을 멋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보자. 40살은 청년의 노년기이며 50살은 노년의 청년기이다. 알렉산더 포프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며 이성은 나침반이고 정열은 질풍이다. 인생의 마지막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냉철한 이상과 뜨거운 정열을 간직하자. 100년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하면 50살은 이제 막 늦여름으로 접어들었을 뿐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우리는 늙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다. 그리스 속담에 집안에 노인이 없다면 어디서든 한 사람 빌려와라는 말이 있다. 아프리카에는 노인이 한 명 죽는 것은 도서관이 하나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속담이 있다. 노인이 되었다고 마음까지 늙지 말고 세상의 도서관, 등불 같은 존재가 되라. 청년은 희망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고 노인은 회상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미국 작가 크로니는 천국의 열쇠에서 지옥이란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했다. 희망을 가져라. 노인이란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맥로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에게나 청춘이 지나가 버렸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 실제로는 그것이 훨씬 뒤의 일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매일매일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기대하지 않은 시간만큼 버는 것이 된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인간은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모래시계는 고대부터 사용되었는데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은 8세기 무렵 프랑스 성직자 리우트 프랑에 의해 고안되었다. 이 당시에 만들어진 모래시계는 4시간, 2시간, 1시간 30분짜리가 있으며 배 속력을 측정하기 위한 28초, 14초짜리 등의 모래시계도 널리 사용되었다. 인생은 결국 모래시계다.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시간은 모래알처럼 모두 빠져나가고 인생이란 시계는 멈추게 된다. 인생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자. 시간의 걸음에는 3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며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오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엘리너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어제는 역사, 내일은 미스터리, 오늘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선물을 소중하게 간직하자. 삶이 비극인 것은 우리가 너무 일찍 늙고 너무 늦게 철이 든다는 점이다. 삶을 희극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따금 질주를 멈추고 곰곰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건네야 한다. 잘 살기 위해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성공을 위해 행복을 양보하지 말자. 잘 살기 위해 올바르게 사는 일을 포기하지 말자.
내가 인생을 아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책과 접촉했기 때문이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가, 웅변가로 유명한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다. 책은 젊은이에게는 음식, 노인에게는 오락, 부자에게는 자식, 고통스러울 때는 친구가 된다. 책을 읽어라. 책은 인생을 알려주고 미래를 보여준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에 가장 뛰어났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세뮤얼 스마일즈는 이렇게 말했다. 책은 가장 조용하고 믿음직한 친구다. 그들은 가장 접하기 쉽고 가장 현명한 조언자이며 가장 인내심 많은 스승이다. 책과 대화를 나누라. 신뢰할 수 있는 스승으로부터 인생의 지혜와 조언을 듣게 될 것이다. 당나라 시인 두보는 남아수 도곡어서 남자는 5수레에 실릴 정도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책이란 우리 마음속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로 쓰이는 것.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책이란 우리 마음속의 고정관념을 깨는 도끼와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생각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책을 읽어라. 구스타브 플로베르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책이 좋은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 책이 얼마나 강한 펀치를 당신에게 날리는가 하는 점이다.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읽는 일로 시간을 보내라. 다른 사람이 고생을 하면서 깨우치는 것을 보고 쉽게 자신을 개선시킬 수 있다. 독일의 극작가 마틴 발전은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했고, 중국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혜를 배우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숙고에 의한 것, 다른 하나는 모방에 의한 것, 마지막으로 경험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쓰라리다. 열심히 책을 읽어라. 독서는 고생하지 않으면서 지혜를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살아있는 한 부지런히 배우라. 세월이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지 말라. 위대한 소설 이방인을 쓴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생각이다. 하고 제대로 내놓고 말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는데 10년이 걸린다. 중국 주자의 소년 1호 항난성, 일촌 광음 불가경,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시간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말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한 열심히 배우라. 참된 발견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프란체스코 알베로니는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것을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창조란 때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한편 존 루빈스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 새로운 사상을 대했을 때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가지고 자신의 나이를 판단할 수 있다. 기억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약은 감탄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광고가 있다. 당신은 살랑 부는 바람에도 까르르 웃던 소녀였습니다. 노을 지는 하늘을 보면 시인이 되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당신은 세상에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아져 버렸으니까요. 젊음을 간직하고 싶다면 삶의 순간순간에 감동하라. 감동은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최고의 묘약이다. 미국 제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의 부인인 버드 존슨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 첫눈이 내려도 가슴이 떨리지 않는 건 늙어간다는 징조이다. 나는 상처 입은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나는 상처 입은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마치 상처 입은 사람인 것처럼 된다.
오프라 윈프리가 방송계에 갓 입문해 화재 사건의 취재를 나가게 되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건물은 모두 불타버렸고 자식을 잃은 부모가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오프라 윈프리는 마이크를 들이대고 화재 경위나 현재의 심정을 묻기는커녕 그들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당신들의 심정이 어떤지 이해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 세계를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가 많다. 영국의 비평가이자 사회 사상가인 존 러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라. 그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관문이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밤이 있는 이유는 생각을 갈아입으라는 뜻.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새는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롭게 태어나려는 자는 고정관념이라는 알껍데기를 깨뜨리고 생각의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생각을 갈아입자. 사람은 모두 땅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허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 일본에서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경영인으로 선정된 마쓰시다 고노시케는 평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배운 것도 적고 특별한 재능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경영을 잘한다거나 인재를 잘 활용한다고 평가한다. 나는 스스로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한 가지 짚이는 점이 있다. 내 눈에는 모든 직원들이 나보다 위대한 사람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사장이나 회장이라는 지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직원들을 꾸짖을 때가 많았지만 속으로는 늘 상대방이 나보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겸손은 사람이 갖춰야 할 가장 대표적인 미덕이다. 항상 스스로를 낮추고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생각하라. 그렇다고 지나치게 겸손하지 말라. 19세기 미국의 정치가 제퍼슨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했다. 겸손한 사람에게 오만하지 말고 오만한 자에게 겸손하지 말라. 인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철이 들 나이는 되었으리라는 것쯤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인생이란 어찌 보면 철드는 일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계절 한 해가 지날수록 철이 드는 일이다. 잠시 일상을 멈추고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자. 지금 얼마나 철이 들었는가 생각해보고 인생과 세상, 사람들에 대해 조금 더 철이 들도록 노력하자. 이제 우리도 철이 들 나이쯤은 되지 않았을까. 사람들의 기대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실수를 통해서도 인생을 배울 수가 있다. 낙관론자와 비관론자는 모두 사회에 기여한다. 낙관론자는 비행기를 만들고 비관론자는 낙하산을 만든다. 성공과 실패 역시 마찬가지다. 성공은 업적으로, 실패는 교훈으로 우리의 인생에 기여한다. 포르투갈에는 견디기 어려운 일일수록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는 속담이 있고 타임머신이라는 소설을 쓴 영국 작가 허비트 조비 월스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위기는 내일의 농담거리다. 경험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미국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이 가져오는 변화나 더 좋은 시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국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변화다. 경험과 변화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일이다. 묻는 걸 겁내는 사람은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다.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호기심이란 기꺼이 자랑스럽게 열심히 자기의 무지를 실토하는 행위이다. 질문하는 것은 순간의 창피함이지만 무지는 영원한 창피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이 되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으면 하지 마라.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면 하라. 죄와 벌, 까르마조프의 형제들을 쓴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이 행동에 대해 나에게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면 당신에게 책임이 있는 일이다. 일이나 행동에 확신이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라. 의무와 관련된 일이면 최대한 행동하고 권리와 관련된 일이면 최대한 행동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결코 빼앗지 못하고 죽은 후에도 가치가 바르지 않을 부를 쌓으라. 그 부는 바로 당신의 영혼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근면, 성실, 정의, 중용, 청결, 평정, 순결, 겸손의 13가지 덕목을 수첩에 적어놓고 매일매일 실천 여부를 점검하며 평생을 살았다. 조지 워싱턴은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원칙을 수첩에 적어 보관하고 다녔다. 재산을 쌓기 전에 인품을 쌓고 재능을 갈고 닦기 전에 먼저 영혼을 갈고 닦아라. 고통은 인간을 생각하게 만든다. 사고는 인간을 현명하게 만들고 지혜는 인생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든다. 젊었을 때는 불가능한 꿈, 높은 이상, 뜨거운 열정을 지녀라. 중년이 되면 자신의 꿈과 신념이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노년이 되면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자신을 발전시키려 노력하라. 열정은 인생을 행복한 것으로 만든다. 고난이 닥칠 때 어리석은 사람은 방황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여행을 떠난다. 프랑스 소설가이자 시인 아나톨 프랑스는 이렇게 말했다. 여행이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편견을 바꾸어 주는 것. 고난이 닥칠 때는 마음 여행을 떠나라. 방황하는 사람은 원점으로 돌아오지만 여행하는 사람은 원을 그리고 돌아온다. 진정한 삶은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곳에 존재한다. 터키 가수 조 스트러머는 이렇게 말했다. 파트너를 사랑하는 것,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 친밀한 우정 같은 것이 인생이다. 삶은 두꺼운 얼음 밑으로 졸졸 흘러가는 시냇물이다. 얼음 위로는 변화가 없지만 계절은 바뀌기 마련이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생활의 변화들을 소중하게 대하라. 그것이 곧 인생이다. 미국 영화배우 제롬 오스텔은 이렇게 말했다. 한 사회의 자유는 그 사회의 웃음의 양과 정비례한다. 인기가 없어도 자유롭게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자유사회다. 나는 또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재산이 없어도 자유롭게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복지사회다. 나는 당신의 견해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반대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미국의 체육훈련 이론가 아놀드 어니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반대하는 것이 신성한 것은 아니다. 반대할 권리가 신성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반대하는 소수의 권리 또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나와 다른 견해에는 반대를 하되 상대방이 반대할 권리에는 기꺼이 찬성하라.